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폴란드는 동유럽과 서유럽 사이에 위치해 유럽의 가교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유럽 방어의 최전선이라는 지정학적 숙명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죠. 이웃 나라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이후 국방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고 우리나라와도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나라는 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폴란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라고 하고요. 올해로 수교 35주년을 맞아서 양국 간의 교류가 더 활발해질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 초대석에서 폴란드 출신의 엔잠러 푸셰무 씨 모시고 폴란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첫 번째 TV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합주에서 초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토론이 대선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란이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대량 공급한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탄도미사일 공급을 포함해 대러 군사 지원에 관여한 이란과 러시아 측 개인 10명, 6개 회사, 또 이란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등에 관여한 이란항공, 러시아 해운 회사 소속 선박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 독일도 이란항공에 대한 제재 동참을 발표했고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신규 제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란과의 단교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상정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고요. 다만 지원받은 무기를 방어를 위해 러시아 본토에 있는 표적을 제한된 범위에서만 공격하도록 허용해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내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지원하려 하고 있지만 미국이 먼저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실제 무기를 받기까지는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 EU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애플이 법인세 혜택으로 아일랜드에 되돌려줘야 할 세금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 21조 1,897억 원, 구글이 내야 할 과징금은 24억 유로, 약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특히 애플이 내야 할 세금은 지난 4월에서 6월의 애플 순이익인 214억 5천만 달러의 약 4분의 3 수준입니다. EU의 최고법원이 집행위에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과 구글은 집행위와 벌일 다른 소송에서도 불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아프리카의 건조한 산과 사막 지역에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져 모로코에서만 18명이 숨졌습니다. 알제리 사막 지역에서도 지난 주말 폭우 피해로 최소 5명이 사망했는데요. 기상학자들은 최근 강우량이 적은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이례적으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타이틀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지금 한창 트럼프 해리스 후보의 첫 번째 TV 토론 열리고 있는데요. 네. 이 토론이 우리 시간으로 10시에 시작이 됐고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벌써 대선의 세 번째 도전이어서 TV 대선 후보 간 토론만 이번이 7번째입니다. 네.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 대선 TV 토론은 처음 하게 되는데요. 다만 지난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 간의 토론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제이슨 밀러 대변인이요. 누구도 트럼프를 토론에서 감당할 준비가 돼 있을 수 없다. 전설적인 복서인 무하마드 알리에 맞설 준비를 하는 상대 권투 선수를 한번 상상해봐라. 이렇게 자신감을 나타냈는데요. 네. 반면에 해리스 후보 측은 해리스 후보가 자신이 가진 장점을 알릴 기회가 그동안 없었는데 이번에 준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만 있다면 부동층을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토론을 앞두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신경전에 말려들지 말아라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도발적인 발언으로 신경을 긁더라도 말로 반응을 하지 말고 언어적 비방이나 공격보다 표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네. 표정을 아주 다양하게 짓고 있긴 합니다. 고개를 도리도리하면서 지금 절레절레 흔들고 있죠.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 저속한 말이나 인신공격 등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공화당 안에서도 자제해야 된다고 네, 했는데 네. 지금 마이크가 상대방 발언 시에는 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는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네. 해리스 후보 측도 트럼프 후보의 막말 공세가 되풀이될 것으로 보고 대비를 많이 해왔는데요. 연습을 많이 했다고 네, 하잖아요. 실제 지금 세트에서. 그래서 네. 욱하질 않고 지금 굉장히 여기 또 답답해하는 표정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예. 상대방 얘기할 때마다 지금 두 후보가 서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지금 트럼프 후보가 올해로 만 78세거든요. 그래서 90분 토론 내내 힘찬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무튼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이번에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7개 경합주 중에서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핵심 중에 핵심 경합주고요. 그렇습니다. 8일 공개된 CBS 여론조사에서 지금 50대 50 동률로 나왔죠. 그 지지율이. 네. 다만 같은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지만 결정을 바꿀 수는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6%였습니다. 네. 트럼프의 경우는 이게 4%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리스 후보가 중도 확장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토론이 네,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겠네요. 어떻게 네. 이제 그 네, 자기의 네. 정책을 미래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지금 부동층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 펜실베이니아의 대표적인 도심지 필라델피아 지금 여기서 토론이 벌어지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도심지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전 대통령의. 네. 펜실베이니아 인구의 11%가 흑인인데요. 흑인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까? 지금 이번 대선에서는 흑인이라고 해서 해리스 후보를 바로 지지하진 않고요. 여기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나를 먹고 살려줄 것인가? 여기에 표심이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내일 또 이렇게 어떤 이야기가 네, 나왔는지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모든 기술엔 적절한 시기가 있다. 네, 이탈리아에서 14세 미만은 휴대전화 소유를 금지하고요. 네. 16세 미만은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자라는 청원이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네. 세계 최대의 청원 사이트죠. change.org에 지금 스마트폰과 SNS 모든 기술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이탈리아 교육, 문화, 심리학 각계 저명 인사들이 이 청원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세 미만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전화 못 가지게 하고 16세 미만은 SNS를 신규 계정을 개설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허용되지 않은 학교들을 들여다봤더니 학생들이 친구들하고 더 잘 어울리고 학습도 더 잘 하더라라는 게 사실로 증명이 됐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뇌는 SNS와 비디오 게임의 도파민 작용에 매우 취약하다. 이거는 뭐 많은 연구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것처럼 스마트폰과 SNS도 제한을 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변화를 끌어낼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탈리아의 발디타라 교육부 장관도 이 청원 내용에 나도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내용은 아니죠. 네, 네. 비슷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청원은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비슷한 움직임이 호주에서도 지금 있다고요? 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호주 정부도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위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설정하는 법안 좀 마련을 하려고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그 앨버니지 총리가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아직 사용 최소 연령이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일단 14세에서 16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앨버니지 총리가 부모들은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운동장으로 나가는 걸 보고 싶어한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아이들이 현실에서 친구나 가족 등 사람들과 나누는 진짜 경험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호주의 여야가 다 지지를 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호주에서는 무난하게 법안이 통과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보다 호주에서 더 먼저 이런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세계적으로 일부 지역별로는 소셜미디어 연령을 제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건 아직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연령 제한을 만들더라도 연령을 이제 그럼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SNS가. 근데 이 방법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우회하기 너무 쉽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방안까지 만들어야 될 텐데 아무튼 그렇죠. 뭐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네. 느끼시겠지만 뇌 발달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제한을 네. 하면 또 엄마랑 싸우고요. 그렇죠. 스스로 통제하는 건 더 네, 어렵고요. 어렵고요. 예, 네. 그러니까 뭔가 법이라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강제적으로 예, 예. 들어갈 수 엄마들이 없게.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치타는 데려오지 마세요. 치타 캐릭터로 유명한 과자가 있잖아요. 아, 네네. 네, 그 캐릭터 이름이 체스터 치타인데 미국의 유명한 동굴 국립공원에서 먹다만 남은 이 과자 한 봉지가 발견이 되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곳이 뉴멕시코주에 있는 칼스베드 동굴 국립공원이었는데요. 네. 이 공원 측이 자기의 공식 SNS 계정에 이 과자 봉지가 떨어져 있는 사진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과자 봉지가 쏟아져 있는 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렇죠. 동굴에서는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경고를 달았는데요. 옥수수 과자가 여기 떨어지면 네. 동굴에 습도가 있으니까 그렇죠. 부드러워지면서 미생물과 곰팡이가 서식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로 지금 변신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과자 주위로 동굴에 서식하고 있는 귀뚜라미나 진드기, 거미, 파리가 새롭게 먹이 사슬을 만들게 되고 이 곰팡이가 주변으로 점점 더 퍼져나가면서 악취도 생겨나고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공원 측이 이 과자 한 봉지로 생겨난 곰팡이와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20분이 걸렸답니다. 사람은 어딜 가든 크고 작은 흔적을 남긴다. 세상을 더 좋은 환경으로 제발 남겨두자라는 당부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 이 국립공원 측이 물을 제외한 모든 음식의 반입이나 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만 딱 갖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과자 봉지가 가지고 들어가서 떨어지게까지 됐는지 지금 아마 경위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이 공원이 북미 최대 규모의 단일 동굴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지역으로도 등재가 돼 있는 곳입니다. 네, 자연 환경은 특히 이런 생태계 네. 한 번 훼손되면 다시 아우, 복원하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네네. 그 과자 봉지 치우는 데만 20분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잘 지켜나가는 게 네.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징역 2,000년은 선고해야 한다. 누군가가 굉장히 분노했군요. 네, 일본의 한 30대 남성이요. 네. 카메라가 내장된 가짜 바위를 이용해서 목욕하는 여성 1,000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올해 31세 남성이었는데요. 5월에 야마가타현에 있는 한 온천에서 체포가 됐어요. 근데 온천욕을 하던 한 여성이 온천 앞에 자기 앞에 놓인 바위에서 빛이 반사되는 걸 봤습니다.
이게 진짜 바위라면 그럴 리가 없는데 저거 뭐지?라고 수상하게 여겨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예. 카메라가 박혀있는 가짜 바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카메라를 찾으러 왔던 이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네. 이 남성이 인터넷으로 렌즈를 구매했고 점토와 갈색 플라스틱 등을 사용해서 가짜 바위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눈에 잘 띄지 않는 차림으로 위장망 뒤에 숨어서 이 카메라를 작동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남성의 카메라에 저장된 피해자 44명이나 있었다고 해요. 그 영상을 확보했는데 무려 2022년부터 일본 내 여러 온천을 돌아다니면서 한 1,000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라는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과거에는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도 받았던 인물인데요. 그렇군요. 검찰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네티즌들이 2년 너무 짧다. 그래서 나온 얘기군요. 네, 피해자 수의 2배인 2,000년을 선고해야 된다. 피해자의 상처는 평생 갈 것이 아니냐. 그럼요. 네. 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처벌이 아니라 격려에 가깝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에서 공공장소 불법 촬영 범죄가 작년에만 5,700여 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처벌 수위가 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네, 도쿄의 경우는 최대 6개월의 징역 아니면 최대 50만 원, 우리 돈으로 한 47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온천에 네. 좀 힐링하고 좀 쉬러 갔는데 네. 이제는 막 봐야 되나요? 이게 혹시 그러니까요. 몰래 카메라가 있나? 그 바위가 너무 진짜 바위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바위를 잘도 만들어서 거기를 요만큼 굉장히 조그맣게 요즘 카메라가 발달했으니까요. 네. 구멍을 굉장히 작게 뚫고 달았기 때문에 참 이 여성이 어떻게 발견했는지도 정말 대단합니다. 굳이 이랬어야 했나? 그러니까요. 예. 다음 키워드 당신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일본의 최대 포털 사이트인 야후 재팬이요. 인공지능 즉 AI를 활용한 악플 방지 기능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뉴스 기사 페이지에 댓글을 쓰고 등록 버튼을 사용자가 누르면 네. AI가 만약에 여기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담겼다면 자동으로 검지해서 고운말 표현을 재검토하시겠습니까? 이런 팝업 창을 띄우게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게시된 댓글 대체로 이런 조치를 했을 때 강제로 포털 사이트 측이 삭제를 하거나 가리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안 좋은 표현이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이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댓글에 대해서 돌아보게 해서 자발적으로 악플을 달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도라고 합니다. 오. 하지만 꼭 직접적인 욕설이 아니더라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면 광범위하게 수정을 권유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시 댓글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쓸데없다. 뭐 이런 단어에 대해서까지 경고문을 일단 띄우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일단 네.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라는 예. 걸 한다는 거죠. 다른 좀 우회적인 표현으로. 만약 경고를 받았는데도 이용자가 굳이 원하면 네. 이 지적을 무시하고 그대로 댓글을 등록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괴롭힘, 또 욕설이 포함된 댓글은 이 AI 기능과 무관하게 삭제 조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라인 야후 측은 이용자가 댓글을 올리기 전에 표현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댓글 수정 모델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악플 방지 기능이 도입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미 라인 야후는 댓글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비방성 댓글은 자동 삭제하고 있고요. 네. 대댓글 창에서 비교적 건전한 댓글을 선별해서 그걸 상단에 정렬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쓰는 사람의 몫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죠. 고운말 표현을 재검토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도 네. 그냥 올리기는 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근데 올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계실 겁니다. 있기는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뭐 좋은 방안이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 남이 강제할 때는 하기 싫잖아요. 진짜 남이 하지 더하기- 말라면. 일부러 더 하기 싫다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돌아보게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또 안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순기능으로 제발 작용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우리는 호모 로쿠엔스가 맞다. 슬기로운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고 네네네. 직립보행을 했을 때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잖아요. 네. 호모 로쿠엔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로쿠엔스. 이게 뭐냐면요. 인간은 동물들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점이잖아요. 네. 근데 사람의 언어 본능은 후천적인 게 아니라 원초적인 본능이다. 사람은 언어적인 인간이다. 라는 뜻에서 호모 로쿠엔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미. 네. 근데 이제 워싱턴 대학이 연구를 해봤더니요.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겪었던 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지 못하니까 뇌가 노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청소년의 뇌 성숙이 비정상적으로 지금 가속화됐다라는 건데요. 이게 여학생에게서는 평균 4.2년, 남학생에게서는 1.4년이나 뇌가 조기 노화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3배나 나는 거거든요. 꼭 3배가 나요. 여학생들이 더 많이 뇌가 노화된다는 건데 연구팀도 남녀 간 차이가 너무 극적으로 나와서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일단 연구팀이 자기 공명 영상 MRI 스캔을 수집해서 네. 학창 시절 동안 대뇌 피질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얇아지는가 이걸 추정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봉쇄 조치가 취해지니까 2021년과 2022년에 12세에서 16세 사이 학생들의 MRI 스캔을 더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서 뇌발달이 어떻게 됐나 이걸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근데 대뇌 피질의 두께가 어린 시절에 계속 두꺼워집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에 꾸준하게 얇아져서 이게 두꺼워지는 네. 게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남은 수명 기간 계속 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청소년기가 중요한 게 네. 뇌 구조와 기능이 상당히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사회 정서적 발달이 이때 이루어지고요. 네. 그러니까 대뇌 피질의 얇아짐이 가속화된 정도를 분석해 봤더니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대뇌 피질이 얇아졌다라는 건데요. 여학생은 30개 영역에서 이런 현상이 관찰됐는데 남학생은 2개 영역에서만 피질이 얇아진 게 지금 관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학생들의 사회적인 집단과 상호작용 의존도가 높은 성향 때문이 아니냐 연구팀은 이렇게 보는데요. 네.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수다를 더 많이 떨게 대화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감정을 공유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맞아요. 네. 그리고 건강한 신체와 정서 발달을 위해서 남자아이보다 사회적인 교류에 훨씬 더 많이 의존을 한다라는 것에 지금 중점을 뒀는데 그래서 연구팀이 강조한 게요. 10대 청소년을 초대해서 커피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는 등 대화의 문을 여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번 연구에 쓰인 표본이 좀 적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긴 한데 이전에 스탠퍼드 대학이 연구를 했을 때 팬데믹을 겪은 미국의 10대들이 뇌에서 조기 노화징후를 보였다라는 연구 결과는 그때도 나왔거든요. 당시 연구팀이 뇌 나이 차이가 한 3년 정도였는데 팬데믹 봉쇄 기간이 1년 미만에 불과했다. 그동안 그렇게 큰 변화가 발생했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 봉쇄를 1년 했는데 뇌는 3년이 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네. 거를 이번에 연구팀이 강조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죠. 다시 사람은 한번 만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화를 나눠야 되고요. 네네. 네. 깨닫게 되네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더 리얼그룹의 노래 스몰톡 전해드립니다. Hello, it's good to see you again. What have you been doing lately? Tell me now. Same as always. I can't believe the way time flies. It must have been million years ago. Really? Tell me, is life treating you well? Could be worse. I can't complain. And how about you? When it rains, it pours. You haven't changed at all. Small talk is all talk you ever need. If to succeed today, meeting means a lot of greeting. Greeting means a lot of talking. Talking doesn't always mean you're thinking still. Whoa, We love those empty words. What a day, so nice and warm, don't you think? I've been told we'll get some rain this afternoon. It's time for me to go. But have you heard the latest news? That you know who did you know what with you know who? You don't say. You look fine, what's new, how is life? Pretty good, and how's your car, your kids and wife? Not too bad.
succeed today. Meeting means a lot of greeting. Greeting means a lot of talking. Talking doesn't always mean you're thinking still. Whoa, We love those empty words. we use the same familiar phrases over and over again. We use the same familiar phrases over and over again. We use the same familiar phrases over and over again and over and over again. Meeting means a lot of greeting.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는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를 진행합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가계부채 등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과 세수 결손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이 한 거니까 절대 안 하겠다는 태도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냐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원이라도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정부가 민간병원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 군 의료체계까지 붕괴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대표는 상급 병원에서 VIP 대접을 받는 권력자들이 의료 정책을 결정한다는 게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수시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미 모집 인원의 7배 가까운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2만 3천 명 증가하며 2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폭에 머물렀습니다. 특정한 이유 없이 구직을 다녀만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글로벌 이슈 초대석입니다.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글로벌 이웃과 함께 지구촌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폴란드에서 오신 푸셰무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 이름은 Przemysław Kazimierz Gabriel Krąpiec. 압축해서 쉔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네. 제가 이제 한국에 산지 좀 오래돼서 네. 16년 차니까 오. 한국 이름을 왔을 때부터 쓰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바로 최준이에요. 최준. 네. 그래서 무거동 1호 최씨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니 근데 네. 진짜 원래 본명이 정말 길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권에도 길쭉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적어야 돼요. 뭔가 그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할 때 네, 이거 다 쓰셔. 가브리엘 빼고. 네. 가브리엘은 이제 세례명이고 그다음에 프셰메스와프하고 가시미에르 네. 완전 찐 그 고대 폴란드어예요. 폴란드의 왕들이 가진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가시미에르도 그렇고 네. 여러 왕이 가시미에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프셰메스와프도 라는 왕이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사망했어요. 왕족이신 건 아니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도 네. 귀족이긴 해요. 저희 그러시구나. 가족은 그 훈장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왕이 쓰신 이름을 아무나 쓰지는 않겠죠. 그러긴 하죠. 그러시군요. 근데 흔한 이름이에요. 네, 흔한 이름이에요.
다 흔한 의미. 근데 너무 이제 기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면 최준 이렇게 많이들 부르세요. 네, 네, 그렇죠. 아니면 친한 쉔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또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네, 활동을 네. 하고 있는데 제 닉네임은 폴체예요. 폴최? 근데 사람들 폴이라는 이름이랑 헷갈리는데 네. 폴란드에서 온 최시라서 폴체. 폴최. 네. 이렇게 좀 재미삼아 그렇게 만들었어요. 재밌네요. 16년 차나 되셨어요, 네, 벌써? 맞습니다. 2008년에 그때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한국 와서 공부하다가 어쩌다가 결혼까지 하게 돼서 지금 행복한 사위로. 어쩌다가라고 하시면 예, 지금 부인께서 안 듣고 계신가 보죠? 아, 네. 예, 그 많은 일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직업이 많으시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저는 사실은 대표적인 요새 또 핫한 단어 엔잡러라고 하잖아요. 엔잡러. 네, 엔잡러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뭐 IT 전문가로서도 일을 하고 있고 네. 에반젤리스트 역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뭐 콘텐츠 크리에이터 작가 그리고 뭐 방송도 하시고. 네, 폴란드 홍보대사도 역할을 하고 네네. 있고 그리고 이제 풀타임 남편 겸 집사람. 그렇게 소개할 수도 있군요. 네, 저희 예. 와이프가 그래도 이제 대기업 다니니까 네. 제가 집안일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뭐 설거지 전문적으로 제가 하고 있고, 네, 뭐 빨래도 그렇고. 잘하시나 봐요. 인정하셨나 봐요. 그래도 이제 훈련 많이 받았죠. 예, 네, 깨끗하게. 예전에 제가 솔로로 살았을 때 네. 좀 지저분한 편이었는데 와이프가 이제 잔소리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꼼꼼히 훈련한 대로 학습을 약간 AI처럼 배운 대로 학습돼서 예, 잘 하고 계시는.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폴란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먼저 그 푸샤미 씨 고향이 어딘지. 네. 우리는 폴란드 바르샤바 뭐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폴란드 사실은 남쪽에 네. 아주 끝쪽에 있는 작은 그 마을에서 왔거든요. 네. 베소카이라고 하는데 제가 늘 모든 사람한테 세상의 끝이라고. 세상의 끝이다. 예. 왜냐하면 거기는 사실은 더 이상 없어요. 오. 도로도 이상 없고 창문으로 보면은 네. 폴란드 아니라 다른 나라가 보여요. 바로 체코가 보여요. 그래서 창문 밖으로 바라보면 체코가 보여요. 창문 밖 풍경이 체코예요. 네. 폴란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변지인데 그쪽에 그 끝점에 이제 체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겨울이나 좀 추울 때 가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농사 이제 치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농사밭이고 저 어딘가 끝까지 그냥 병지예요. 네. 와, 그런 그래서- 풍경도 저희에게는 조금 산이 좀 그렇죠. 우리나라는 많으니까. 네. 낯설 폴란드라는 단어 사실은 유래 이렇게 찾아보면은 폴란이라는 네. 민족이 있었고 것 같아요. 네. 그 폴란이란 플레인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편지. 평지, 평원. 네, 그렇죠. 그래서 편지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아. 대부분 다 편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군요. 그래서 폴란드 가면은 그래도 저희 고향에 뭐 여름 전에 가시면 카놀라 겉 많이 펴서 네. 다 노란색이에요. 저 어딘가 끝까지 그냥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카놀라.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 네, 네. 약간 유채꽃 비슷하게. 네, 유채꽃, 네, 뭐 그런 거나 뭐 그거 계절마다 이제 다른 거 심으니까 뭐 이제 유채꽃 다음으로 예를 들어서 옥수수나 네. 밀, 뭐 그런 것도 많고 농사를 또 짓게 그리고 되고. 뭐 다른 컷도 야생으로 많이 자라니까 그래서 네. 양귀비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양귀비요. 양귀비 꽃이 네. 오, 저희 그렇군요. 국화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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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폴란드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바로 떠오른 게 뭐 교황, 네. 요한 파울 2세. 네. 그다음에는 코페르니쿠스. 예. 아니면은 키리 키리 부인. 부인. 그렇죠. 뭐 여세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평화상 노벨 평화상 수상한 바웬사 대통령. 네, 네. 민주주의 그렇죠. 운동, 노동자들의 네. 운동을 열심히 하신 대통령이고 그리고 뭐 레반도프스키 도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러네요. 네. 분야별로 이제 네. 떠오르는 이름이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폴란드가 좀 한국하고 조금 비슷하기도 하죠. 그렇죠. 네. 저는 늘 방송 활동하면서 폴란드가 사실은 유럽의 한국이다. 유럽의 라고 한국이다. 말할 정도로 역사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많이 당했어요.
약간 중세 시대 때부터 저희가 이제 뭐 침공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폴란드가 네. 중유럽의 가운데에 위치한 나라라서 네. 그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 강대 그 사이에 주변 있는 국가들이, 주변 네. 국가들이 강대국들이 늘 전쟁을 폴란드 당에서 했어요. 뭐 우리를 침공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서로 뭐 만나는 거쳐가는 지점이 길인 거죠. 그래서 예. 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1차 세계대전. 네, 그다음에는 분할의 역사도 저희가 3번 당했고 한국 그 일전 간정기처럼 네. 저희가 123년 동안 아예 나라를 잃었어요. 그래서 한국이랑 역사가 비슷하고 그 약간 운동 그 치하 독립 운동이나 네, 그런 네. 거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군요. 뭐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먼 캘리포니아나 하와이 가서 돈을 모아서 보낸 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프랑스나 그쪽에 뭐 쇼펜도 사실은 독립운동도 그렇죠. 하셨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해외로 도망갔다가 다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저희 한국이랑 비슷해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지 국민성도 어떤 많은 면에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네. 면을 발견하셨군요. 네네네. 네. 근데 이런 한국과 폴란드가 올해가 수교된 지 35주년. 그렇죠. 35주년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기간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다른 서국가들이 유럽에 있는 서국가들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100년 넘은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 폴란드는 네. 공산주의 그 시점 때문에 네. 저희가 성장 조금 느린 것도 있고 네. 북한이랑 먼저 교류를 하다가 북한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을 나라로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막은 부분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래도 폴란드가 그래도 뭐 공산주의 체제인지 민주주의 체제인지 상관없이 그래도 교류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네. 노력을 해서 이제 30년 전에 네. 수교를 맺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35주년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저는 폴란드 홍보대사로서 네네. 폴란드 문화원이랑 같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폴란드 문화원이 사실은 그 35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를 또 참여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그 진짜 중에 여러 개 바쁘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 다니면서 이제 전시도 보러 가고 뭐 홍보도 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뭐 오늘 이 자리에서 폴란드 알리는 역할 중에도 하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관심 있으시면은 네. 몇 개를 꼽자면은 뭐 8월에 이미 지난 8월에 전 세계 소리 축제 네. 진주에서 또 전주 세계 소리 축제가 죄송해요. 있었고요. 전주 네. 세계 소리 전주에서 축제. 있었어요. 네. 네. 거기에서도 폴란드 아티스트들 있었고 그 다음에는 지난주에 개최된 광주 비엔날레 네. 굉장히 큰 전시들이 그렇죠.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메인 전시에서도 폴란드 아티스트랑 만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정말 멋진 폴란드 파빌리언이 열렸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폴란드 작가의 작품 그리고 그 작품 뒤에 있는 스토리를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추해요. 네. 기대되네요. 그리고 네. 앞으로는 이제 서울 아트 센터에서 여러 가지 음악 들으실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서울 국제 음악제도 열리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폴란드 심포니아 바르소비아가 또 11월에 같은 곳에도 공연을 할 거고 네. 그리고 또 9월 말에는 폴란드 여성 감독들의 영화전도 열릴 거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몇 개도 있는데 네. 연말쯤에 이제 폴란드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폴란드 애니메이션에 또 전시가 열릴 건데 그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오늘 폴란드 문화 홍보 대사로서 그럼요. 네. 역할을 톡톡히 그래도 위쪽 장을 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를 이렇게 소개를 그렇죠.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또 가보시면 네. 더 흥미롭게 많이 그럼요. 네.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이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뭐 아마 양쪽으로 비슷할 거예요. 폴란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요새 약간 브라더 나라?
지금 현재 나라 나라처럼. 약간 그런 얘기가 네.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교류 중에 사실은 폴란드에 몇 년 전부터 많은 대기업들이나 기업들이 들어왔어요. 한 300개 정도 들어와 있고 그렇군요. 그 중에 뭐 LG, 삼성, 현대, 한화 등 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냥 들어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이제 많은 인프라도 세우고 투자도 하고 그리고 일자리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폴란드가 너무 고마워서 예를 들어서 브로츠와브 도시에 네. LG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한국 도로명이 생겼어요. 약간 강남의 대해랑로처럼 네. 폴란드는 이제 한국 도로. 한국 네, 도로다. 울리차 코라인스카, 울리차 세울스카 그리고 LG 엘렉트로닉스. 그러니까 서울 도로랑 그리고 LG 전자도로도 있어요. 네. 네, 그만큼 굉장히 고마워서 네. 저희도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또 뭐 당연히 한국어학과 더 있으니까 요즘 또 붐이니까 네,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인기가 있죠. 많아요. 네. 방산 분야에서 협력이 요즘에 또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폴란드에서 뭐 이런 얘기 많이 그렇죠. 이제 뉴스만 있죠. 들면은 네, 이제 네. 방산 관련된 뉴스만 보면은 폴란드가 무조건 1위로 나와요. 그렇군요. 저희가 2022년쯤에 네. 크게 계약을 해서 이제 네. 굉장히 수많은 무기를 수출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게 한쪽으로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네. 한국이 반대로 드론을 수출할 거라는 지금 검토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수많은 드론을 또 한국으로 폴란드에서 수출할 거라고 봤어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 풍선 문제 있는데 한국은 드론 기술이 좋지만 네. 감시나 약간 그런 그냥 지키기 위해서 레이더 정도 쓰는데 공격이나 방어력은 조금 약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덜 개발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렇죠. 무기를 그쪽에서 또 많이 이미 테스트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월메이트라는 드론을 아마 수출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방산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방집 가서 방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되게 복잡한 단계 거쳐서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럼요. 네. 그리고 무기를 사면은 그 무기를 사실은 지역화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K9 자주포라는 예를 들어서 자주포 있는데 네. 그게 이제 K9PL이라는 그 뒤에 단어가 붙여서 이제 그게 폴란드화된 K9일 거예요. 그래서 네. 폴란드에서 아예 생산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공동 연구를 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네. 아마 많은 많은 교류가 그쪽에서도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폴란드가 유럽 연합이나 네이토의 마지막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냥 광대문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폴란드가 러시아 지금 좀 많은 위협을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한국 무기를 수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예전에 저희가 약간 소련 때쯤에 있었던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가 우크라이나한테 거의 전부 다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무기 지금 없으니까 새로운 무기가, 방어력을 지금 키워야 되니까 필요하죠.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제 소련 때 있었던 나라들이 지금 다 나왔잖아요. 이제 뭐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등등 우크라이나까지 독립을 했죠. 네. 독립을 해서 있는데 한 부분이 조그만 부분이 폴란드랑 붙어 있어요. 발틱해 폴란드 북쪽에 거기는 칼린그라드이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폴란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그냥 바로 옆에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도 무기 있고 거기도 뭔가를 하는데 폴란드가 그래서 직접적인 위협이 있다고 보면 되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방산을 수출해야 되고 네. 우리나라로 그리고 우리가 그 방력을 네. 키워야 되고 그래서 많은 면에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은 폴란드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크게 네. 자리를 잡으면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한테도 무기를 이제 팔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이 네. 열리는 거죠. 왜냐하면 네, 폴란드 네. 유럽 연합이니까 들어오기만 하면은 네. 많은 문이 열리는 거죠. 네. 방산 분야 협력이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쵸. 자세히 맞아, 말씀을 맞아. 해주셨는데 네.
푸샤민 씨가 IT 관련 아까 말씀 이제 해주셨는데 아, 네. 폴란드가 또 IT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IT는 사실은 몇십 년 전만 보면은 네. 그렇게 성장되진 않은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 제재를 없애고 네. 민주화하면서 속도 빠른 대로 이제 폴란드가 성장했어요. 네. 약간 10년 전 한국 모습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공산주의 체제에 들어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느린 편이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도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IT 분야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네. 나왔고 저도 IT 쪽에 공부했고 뭐 석사까지 IT 학과 다니다가 이제 한국 와서 네. 컴퓨터 그래픽 및 가상현실 박사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연구원도 하다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폴란드는 전문가 특히 IT 전문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렇군요. 또는 동유럽하고 중유럽 합치면 폴란드가 1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 예. 그리고 유럽에서도 굉장히 강하고 네. 그래서 많은 개발자분들은 이제 슬라브 쪽 폴란드나 그쪽에 많이 약간 출시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들은 사실은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데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다른 재미있는 이렇게 기술들이 있는데 폴란드에 자리 잡으면은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방상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이 열리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네. 전문가들이 이제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그냥 허용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물가가 싸요. 약간 4배 정도 사다가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투자 겸 네, 좋은 나라일 것 같아요. 네. 폴란드에서 그러면 유명한 IT 기업 어떤 곳이 있을까요? 아세코 폴란드 에사라는 가장 큰 폴란드 IT 기업이 있는데 그 네. 기업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한 60개 나라에 뭐 보안이나 금융 관련된 시스템들 이렇게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가장 친한 IT 기업 중 하나 CD 프로젝트 레드라는 게임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회사가 뭐 게임 회사라고 하면은 별거 없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 회사가 폴란드 경제를 많이 좋아지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약간 수출 아이템 중에 하나는 이제 위쳐라는 시리즈가 있었는데 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설 바탕으로 만든 뭐 넷플릭스 시리즈도 있었지만 그냥 예. 그리고 이제 게임화해서 게임이 또 굉장히 인기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그 게임 때문에 예. 소설도 다시 약간 제2의 다시 생활을 하게 역주행 됐고 요즘으로 말하면 맞아 네. 역주행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뭐 또 주식도 생겼고 그렇군요. 그리고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폴란드 방문했을 때 네. 뭔가 이게 폴란드 뭐 도자기나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 리미티드 에디션 게임을 받으신 거예요. 위쳐를.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위쳐 게임을 해준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그 정도 이 회사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힘센 그리고 이렇게 우리 경제를 살려주는 어떻게 역할을 보면 하고 있어요. 폴란드를 뭐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네. 큰 기여를 하는 회사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저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폴란드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인데 네. 바로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전쟁 초기에 정말 이 난민들 가장 도움을 많이 준 그렇죠. 나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폴란드 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난민에 대한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실은 폴란드가 정부가 움직이기 직전에 폴란드 국민들이 네. 굉장히 많은 활동했고 그리고 아직도 뭐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여러 SNS 단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을 보내거나 뭐 의료 무슨 그런 재료나 뭐 별의별 거 다 보내요. 저는 사실은 친구가 서울대 어학원을 다닐 때 우크라이나 친구 있었는데 같이 네. 한국어 공부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과정을 끝나고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서 키이우에 있는 대학에서 부교수 한국학과 부교수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시작하면서 참전하게 됐고 그거 인해 또 사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21세기에서 유럽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아직도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뭐 모금도 했고 이제
경제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저도 이제 조금 붙여줬거든요, 돈을. 네. 근데 고마워서 이제 모금에 참여해준 사람들한테 네. 우편을 보냈어요. 그리고 약간 포스트카드 같은 거 보냈는데 거기에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그 가장 큰 그 군사 군대 배 같은 거를 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네. 공격해서 이제 없앴던 거 있었는데 모스크바라는 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그 포스트카드 그 장면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군인이 한 명 서 있고 그 멀리에 그 배가 있어요. 네. 그거를 받았는데 사실은 사망하고 나서 그 편지가 왔어요. 고맙다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폴란드가 이웃 국가로서 굉장히 빨리 움직였고 그리고 많은 면에 많이 도와줬는데 요새는 문제 뭐냐면 이제 전쟁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전쟁이 글씨도 안 보이고 그래서 모든 면에 사람들이 답답해지고 있어요. 근데 폴란드에서 이제 조금 약간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잠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젊은 남자들이 이제 지쳐서 이제 죽고 너무 싶진 않아서 길어졌어요, 너무 지금 길어서 전쟁이. 그래서 도망가기 위해서 폴란드로 넘어오는데 뭐 일자리가 살짝 없어지면서 이제 폴란드 사람들은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일자리가 조금 고민스럽네요. 부족한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건물 문제도 있었어요. 건물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건물 생산 국가 중에 가장 압도적인 나라였어요. 근데 네. 지금 전쟁 이내 건물 수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폴란드 통해 아니면은 슬로바키아 통해 이제 수출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오케이 했는데 아무리 이제 받아준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 약간 이동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건물도 있는데 쌓이고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 거 지금 국경에도 쌓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조금 부족하고 네. 빨리 보내야 되는데 그러진 못해서 그래서 지금 폴란드 농부들이 또 약간 시위하고 좀 이렇게 그런 면이 또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모두 다 지금 지쳤어요. 전쟁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죠. 뭐 양국 다 지쳐가고 그렇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전쟁이 빨리 끝나야죠. 가장 그랬으면 중요한 좋겠어요. 거. 네. 오늘 많은 폴란드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데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네. 이 폴란드에 대해서 좀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애청자 여러분.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여행 갈 때 네. 되게 신기하게 체코까지 갔는데 폴란드 잘 안 가는 나라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또 성장하고 개발이 또 잘 됐고 인프라도 좋으니까 이제 유럽 여행 고려하는 분들은 폴란드까지 네. 찍었으면은 제가 좋겠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폴란드는 사실은 숨겨져 있는 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오늘 네. 얘기 들으니까. 네, 예. 그래서 꼭 한 번이라도 방문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더라도 네. 이제 한국에서 지금 개최한 많은 행사들이 있으니까 폴란드 문화를 간접적으로 또 만나실 수 여기에서 있을 만나실 수 있어서 좋아요. 네. 글로벌 이슈 초대석 폴란드에서 오신 푸샤무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